대파 마늘 감기 민간요법 핵심 한 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기 기운이 살짝 올라올 때 어르신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대파 넣고 마늘 넣어서 뜨끈하게 먹어라. 감기에는 팥뿌리랑 마늘이 최고다. 땀 한번 푹 내면 감기가 떨어진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민간요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파와 마늘은 감기를 직접 죽이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따뜻한 국물이나 차처럼 먹었을 때 목을 부드럽게 하고 코막힘이나 몸의 으스르스함을 덜 느끼게 도와주는 보조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대파 마늘 감기 민간요법은 치료가 아니라 따뜻한 수분 보충과 증상 완화로 봐야 합니다.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 때문에 생깁니다. 바이러스란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병원체입니다. 그래서 일반 감기에는 항생제가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잡는 약이지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없애는 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파와 마늘은 왜 감기에 좋다고 전해졌을까요? 첫째, 따뜻하게 먹기 때문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뜨끈한 대파국, 마늘 넣은 닭국, 파를 넣은 맑은 국물을 먹으면 목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분이 들어가면 목의 건조함이 줄고 코와 목에 있는 끈적한 분비물이 조금 묽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물을 잘 마시고 따뜻한 국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파와 마늘 자체가 감기를 한 번에 낫게 한다기보다 따뜻한 음식 형태로 먹으면서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대파와 마늘에는 향이 강한 식물성 성분이 있습니다. 대파에는 매운 향과 알싸한 향을 내는 성분들이 있고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찌울 때 생기는 황함유 성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늘 특유의 매운 냄새와 자극적인 맛을 내는 대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은 음식으로 먹었을 때 입맛을 돋우고 몸을 따뜻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전통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많이 쓰였고 혈관 건강이나 면역 관리와 관련해 연구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직접 없애거나 감기약처럼 작용한다고 말하면 과장입니다. 특히 마늘즙을 진하게 마시거나 생마늘을 많이 먹는 방식은 오히려 속을 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대파 마늘은 약처럼 많이가 아니라 음식처럼 적당히가 좋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대파를 큼직하게 썰어 넣습니다. 마늘은 생으로 많이 넣기보다 2쪽 정도를 편으로 썰거나 살짝 찧어서 넣습니다. 여기에 무나 양파, 닭고기, 두부를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럽고 든든한 국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맵고 자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춧가루를 많이 넣고 마늘을 한 움큼씩 넣고 뜨겁고 맵게 먹으면 감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위가 먼저 놀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 점막이 예전보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마늘, 진한 마늘즙, 매운 파국을 먹고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꼭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 보충제나 진한 마늘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또는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렐 같은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응고제는 피가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하는 약이고 항혈소판제는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줄이는 약입니다. 음식에 들어가는 정도의 마늘은 보통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마늘즙, 마늘 농축액, 마늘 보충제를 많이 먹는 것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수술을 앞둔 분들도 진한 마늘 제품은 담당 의사에게 꼭 말씀하셔야 합니다. 치과 시술, 내시경,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마늘즙이나 마늘 보충제를 먹고 있다고 알려야 안전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늘 보충제를 많이 드실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 보충제가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품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다섯째, 감기일 때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파국, 마늘국을 먹고 쉬는 것도 좋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간요법으로 버티시면 안 됩니다. 열이 3일 이상 계속되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있거나 누런 가래와 함께 증상이 심해지거나 기침이 2주 이상 오래가는 경우입니다. 또 60대 이상에서 기저질환, 즉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기처럼 시작해도 폐렴이나 독감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독감, 코로나, 폐렴은 일반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열, 심한 근육통, 숨참, 급격한 기력 저하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파와 마늘은
감기를 고치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따뜻한 국물로 순하게 먹으면 목을 촉촉하게 하고 수분을 보충하고 몸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대파마늘 민간요법은 감기 치료제가 아니라 따뜻한 수분 보충과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조 음식입니다. 생마늘을 많이 먹거나 진한 마늘즙을 무리하게 마시는 것은 오히려 속쓰림, 복통, 출혈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맵게, 진하게 많이 드시기보다 따뜻하게, 순하게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는 감기에는 대파마늘이 약이다가 아니라 대파마늘은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편하게 돕는 보조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쉬어가세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기에는 휴식, 수분 섭취, 꿀을 통한 기침 완화 같은 증상 관리가 도움이 되며 항생제는 감기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메이오 클리닉도 따뜻한 음료가 코막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꿀이 1세 이상에서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국립보안통합건강센터는 마늘 보충제가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출혈 위험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